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심적인 부담감이 기량에 큰 영향을 주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리그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 프리미어리그는 결코 쉽지 않다,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충고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의 놀라운 자신감과 강심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솔랑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결국 심적인 부담감이 솔랑케를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두 레전드에 솔랑케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지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리그 최고 피니셔로서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기량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당당한 자신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계정 스포츠 OTM이 25일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사회자는 손흥민에게 오픈 찬스가 왔을 때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당황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손흥민은 웃으며 나 소니아라고 말했고, 손흥민의 답변을 들은 사회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로 인정받고 있는 손흥민은 완벽한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버턴전에서 잘 드러났으며 자신에게 온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라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매 시즌마다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 득점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은 실제로 넣어야 할 득점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즌 슈팅 정확도도 45.8%에 이르렀고 유효 슈팅 숫자 부문에서 38회를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전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버턴전에서 넣은 두 골도 사실 엄청난 집중력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이었기에 모두 득점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버턴전 이후 손흥민의 이번 시즌 파워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손흥민을 방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손흥민에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적이 달려있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인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방금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골드 기자는 오랫동안 토트넘을 관찰한 경험에서 나오는 예리한 분석과 토트넘 내부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상은 포스텍의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오도베르와 로메로의 조합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시간 20분짜리 영상에서 골드 기자는 토트넘의 에버턴전을 평가하면서 이번 시즌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에버턴전 이후 쏟아진 영국 매체들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총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손흥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이런 평가가 쏟아지는 와중에 토트넘이 거액을 들여 영입한 솔랑케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유명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폴 스콜스와 제이미 캐러건은 솔랑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 더 오벌의 오픈 토크쇼에서 솔랑케뿐 아니라 토트넘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한 축구 팬들도 일제히 솔랑케의 부상과 부담, 토트넘의 위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레전드는 솔랑케에 대해 똑같은 큰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과 같은 팀에서 뛰는 데에 대한 압박감이 솔랑케에게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준이 낮은 팀에서 뛰다가 반짝 활약으로 상당히 높은 이적료를 받고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서 뛰는 압박감은 엄청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솔랑케는 레스터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득점을 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상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레전드는 솔랑케가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 것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수들이 통상 임대를 떠나고 하위 리그에서 뛰게 되는 이유는 더 강한 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받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B클럽에서 뛸 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처럼 유로파리그 우승과 리그 4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엄청난 압박의 클럽에서 뛰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콜스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4위 안에 드는 야망을 가진 클럽에서 뛰는 것이 솔랑케에게는 너무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콜스와 캐러건은 솔랑케와 이반 토니를 비교했습니다. 이반 토니는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 상당히 오만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 거칠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랑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솔랑케가 빠른 시일 내에 토트넘에서 골을 넣지 못한다면 폼이나 기량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솔랑케뿐 아니라 토트넘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솔랑케가 하루라도 빨리 득점에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이 경기를 할 때마다 솔랑케가 득점을 했는지 걱정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강심장과 솔랑케의 새가슴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솔랑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상까지 당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스퍼스웹도 솔랑케는 비싼 가격에 영입한 선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포스텍 감독에게 강조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솔랑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연 그 값어치를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솔랑케 영입에 대한 비판과 부상에 대한 충격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은 솔랑케에 대한 비난과 의문에 대해 그동안 솔랑케에 대한 우려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스터전에서 이미 솔랑케의 기량이 확인이 되었다면서 뉴캐슬 원정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포스텍은 솔랑케의 부상에 대해 5주 정도 결장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A매치 기간이 있다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뉴캐슬 원정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9월 15일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는 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솔랑케가 본머스에서 이미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부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경기만에 피로와 부상 누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토트넘의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지난 시즌 전 경기를 뛰고 19골을 넣어서 득점 4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활약을 기대하고 영입했지만 그것은 지난 시즌이 반짝 활약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솔랑케에게 지난 시즌과 같은 활약을 또 기대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했을 때 이미 이런 경고를 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솔랑케의 영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적과 주장이 많았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그레이엄 수네스는 토트넘의 솔랑케 영입은 도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만 반짝 19골을 넣었을 뿐이고 꾸준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공격수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골드 기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손흥민은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나마 의심했는데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큰 창피를 당할 상황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특히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 상황이 판더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손흥민이 판더벤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어 32세의 손흥민은 득점력이나 페이스면에서 느려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출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다가 이제 와서 손흥민의 능력과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며 극찬에 극찬을 쏟아낸 것입니다. 손흥민의 강심장은 정말 특별합니다.